안녕하세요.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투자 반올림 이수진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을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기준이 되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는 빌라 전세 사기 피해와 오피스텔과 빌라의 갭 투자 비교, 프리미엄 등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빌라 투자와 오피스텔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시는 분은 구독 먼저 잊지 마세요. 오늘도 저와 같이 진행을 도와주시는 분은 수익형 부동산 컨설턴트 박시현 팀장님입니다. 빌라 투자에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무래도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겠죠. 물론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없진 않겠지만요. 먼저 빌라 재개발 연한과 조건을 먼저 알아볼까요? 빌라의 재개발 연한은 다세대냐 다가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세대는 30년 이상, 다가구는 20년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세대하고 다가구가 어떻게 다른 건지 먼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아마 다세대와 다가구가 같은 걸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세대와 다가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대와 가구의 의미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대는 구분 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개념이고, 가구는 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소유권이 없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세대는 한 건물 내에 다수의 세대가 살 수 있도록 건축한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세대별로 방, 화장실, 주방, 현관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1세대당 최소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이라야 합니다. 각 호수마다 구분 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공동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가 다세대에 속하는 거죠? 네. 다가구는 건물 자체가 1인 소유인데요. 집주인이 있고 나머지 호수는 임대하는 경우로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입니다. 각 호수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는 있지만 분리해서 소유하거나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체 건물에 대한 등기만 존재합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재건축 연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재건축 조건을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요. 건물의 3분의 2 이상, 연면적 60% 이상의 건물이 노후화된 건물이어야 하고요. 또 재건축을 위한 각 조건을 점수로 환산을 하여 정비구역으로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점수는 노후도가 30%, 주거환경 비중 40% 및 안정성 비중 20%가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자체 승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주민들끼리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민들끼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대표적인 데가 지역주택조합이죠? 네, 악명 높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죠. 지주택은 원수에게 원하라는 말도 있고요. 삶이 무료하거든 지주택을 사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나 박 팀장님이나 딱히 지주택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주택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마련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니까요. 사실 지주택이 뭔 죄가 있겠어요. 토지 확보도 안 하고 조합원 끌어모으고 하는 분양사가 문제죠. 요즘은 보호조치가 한층 강화됐다고 하는데 다음에 지주택도 한번 다뤄봐야겠어요. 네. 자, 재개발은 신통기획도 있고 도심복합사업도 있고 가로주택 정비사업부에다가 무화주택의 종류도 많고 형태도 다양합니다. 그걸 다 다룰 수는 없는 일이고 투자가치 핵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팀장님은 재개발을 투자로서 본다면은 가장 문제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기간이 아닐까요? 성공해도 재개발 추진부터 입주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제가 고객님들께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어요. 재건축은 자녀 세대에게, 재개발은 나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몇몇 재개발 사업체 상황을 보면 청량리 6구역은 14년 만에 건축 심의를 통과를 해서 2026년에 착공을 합니다. 건설 기간이 3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빨라야 29년에 입주가 가능할 거고요. 21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원구 상기 2주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은 2006년도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후에 15년 만에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됐죠. 관리처분 인가를 하고 착공, 분양, 준공, 입주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돼도 또 5, 6년 정도 걸립니다. 최소 20년 이상 걸리는 거죠. 실제로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재건축하는데 29년이 걸렸거든요. 상계 뉴타운 중 가장 규모가 큰 상계 2구역도 조합 설립 11년 만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고 이것도 또 입주까지 또 7년에서 10년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인 뉴타운은 서울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인데요. 2005년에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 중 1, 2, 5, 7 구역은 입주를 하였고 4, 6, 10구역은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주를 하고 철거하고 또 착공하고 입주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15구역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됐는데요. 언제 완료될지 뭐 알 수 없죠. 8, 9 구역도 사업이 이제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이 돼야 정비 계획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11, 12, 13 구역은 신속통합 기획일지, 공공재개발 공모일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05년에 지정된 15개 구역 중 사업이 완료가 돼서 입주한 곳은 4개 구역뿐입니다. 나머지는 빨라야 뭐 6, 7년 또 길면 뭐 10몇 년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생겨서 사업이 중단될지 뭐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장인 뉴타운 얘기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사랑제일교회인가 제일사랑교회인가 그 있잖아요. 네. 알바끼 해갖고 나가지도 네, 않고 뭐 그런 하고 일이 있죠. 결국 구획 다시 재조정해서 거기 빼고 한다고 뭐 또 뉴스 왔던 것 같은데 네. 그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서야 뭐 진짜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자들을 위해서 네. 뭐 투자한다고 보는 것도 뭐 말이 틀진 않겠네요. 그 재개발 기간에 대해서 사실 멀리 사례 찾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촬영 도와주고 있는 강 PD도 광명에 재건축 빌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갖고 있죠? 예. 몇 년 됐죠, 그거? 빌라는 한 40년 된 거예요. 제가 산 지는 35년. 그 관리처분 인가 얼마 전에 났다고 그랬죠? 예, 그죠. 그러면 어쨌든 그거 관리처분 인가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재개발 동네에서 말 나오고 관리 처분까지 한 20년 걸린 거예요. 아이고, 그거 아직도 직구할 때 또 아직은 그래도 또 한 5년, 7년 더 걸릴 거고. 그거 참 어쨌든 건강 유의하세요. 새 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자, 재건축되면 돈 되는 건 맞습니다. 정비사업지로 지정만 돼도 몇 억씩 올라가니까요. 근데 기간을 생각하면 너무 시간하고 돈이 오래 묶여 있는 거예요. 기회비용 상실이 큰 거죠. 그 기간이면 오피스텔은 4-5번 사고 팔아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앞에 장인 뉴타운 사례 봤듯이 정비직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서울의 경우 2015년에 27개 구역이 직권 해제로 사라졌고 2017년 3월에 35곳이 무더기 해제된 적이 있거든요. 합치면은 몇 개야? 50, 60 몇 개. 그 뉴타운의 한 절반 이상이 날라갔어요. 네. 그리고 재건축 진행하다 포기한 소규모 사업지나 사업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강PD처럼 살다 보니까 지구 지정되고 오른 경우 아니면은 대부분 후보지 지정된 다음에 사실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오른 가격에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10년, 20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사업이 성공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중간에 사업이 엎어지면은 내가 산 가격으로 누가 다시 사주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개발 투자할 거면은 관리처분 인가 나고 사라고 말씀드려요. 우선 안전하죠. 그리고 관천하고 들어가도 먹고 나올 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관천하고 나서도 적어도 한 또 7, 8년인데 그게 한 또 아파트값 올라가거든요. 자, 오늘 이 자리가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수 합산비세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잖아요. 저는 빌라보다는 차라리 그 돈이면 상급지의 분양 오피스텔 전세계 투자를 추천드려요. 그것도 프리미엄 몇 억씩 붙거든요. 기간도 4, 5년 정도면 되고요. 기한이 생각한다면은 오피스텔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수익이 높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위에 카드 누르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 보고 강남에 빌라 사는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해요. 박 팀장님, 빌라는 어디에 짓죠? 뭐 주로 1종 일반 주거 지역에 짓죠. 그럼 아파트는 어디에 짓나요? 저층이면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에도 지을 수 있지만 저층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3종 일반 주거 지역 정도는 돼야지 된다고 알고 있고요. 또 용적률도 또 높여줘야 되죠. 그렇죠. 종상향 해야지, 용적률 높여야지. 이게 특히 몇 가지가 중첩되지 않으면은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강남에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도 못 하는데 내 아파트 값 떨어지는 그 재개발을 지켜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강남에는 사회에 영향 많이 미치는 크게 미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제가 80년대도 아니고 80년도에 강남을 이사 왔어요. 그때 도곡초등학교 부근이 주택가였거든요.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도 주택가예요. 변한 게 없어요. 40년 넘었어도 똑같아요. 정 빌라 사고 싶으면은
강북에 사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관천한 빌라 사야 돼요. 그리고 빌라보다는 서울 투룸이나 수도권 3룸 아파트들이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입지는 뭐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자, 이쯤에서 마치고요. 궁금한 내용은 1599-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자,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동해서 정보에 오픈 채팅방 참여 코드도 올려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빌라 대 오피스텔 세 번째 주제로 오피스텔이 왜 새로운 주거 가치인지,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절벽 시대에 주거 변화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새로운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